이번 시간에는 이 페이지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도 해설이 있어요. 그런데 해설을 안 보더라도 우리 공기 상태가 표준 상태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 대 볼륨, 부피 대 부피 했을 때는 N2가 78.몇%, 대충 한 79, 그 다음 O2가 20점 몇 %, 약 21%, 아르곤이 0.93, 그 다음에 CO2가 뭐가 되는 거예요? CO2 이꼴 이산화탄소, 이꼴 탄산가스 똑같은 거죠. 0.03% 그랬던 거죠. 그거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해설 보게 되면 공기 성분과 농도가 있죠. 표준 상태일 때는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 백분율이 있는데 최적은 볼륨 대 볼륨을 뜻하는 거죠. 아까 했다시피 N2가 한 78점 몇 %, 79. 순서 반드시 외워두라는 거죠. O2가 뭐가 돼요? 20점 몇 %는 대충 한 21%. 아르곤.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 중량 %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W 대 W 이꼴 볼륨 대 볼륨이 되는 거죠. 아니요. 볼륨 대 볼륨이 아니고 웨이트 대 웨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W 대 W는 웨이트, 무게, 웨이트 대 웨이트. 그래서 N2가 76%, 그 다음에 O2가 뭐가 돼요? 무게로 했을 때는 우리가 중량 100분율로 한 거죠. 23%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우리가 9번 보게 되면 보기는 대기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만 이제 집단으로 한 학교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건직을 보는데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뭐가 돼요? 안 쉬워요. 보자고. 가번은 농도가 78점 몇 %래요. 그럼 가번은 어떤 가스를 뜻하는 거예요? N2를 뜻하는 거죠. 나번은 20.93.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번은 O2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르곤이 있는 다음에 아르곤 0.93%죠. 그 다음에 다번은 0.03% 하니까 이것은 CO2 뜻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나 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옳은 걸 찾으래, 옳지 않은 걸 찍으래요. 옳지 않은 거죠. 가는 N2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상기압이라는 건 1기압이죠.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대륙권이 되는 거죠. 대륙권에서는 인체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다. 맞죠? 그런데 이것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잠수부라든지 해녀 같은 경우에는 이때 N2가 문제가 돼서 이것이 잠환병을 유발한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가번 맞죠? 1번 맞는 거죠. 두 번째, 폐포 내에서는 나가 뭐가 돼요? O2죠. 그 다음 산소죠? 다 뭐가 돼요? CO2. 이 교환은 우리가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맞지요? 산소를 먹고 O2를 뿜어내고 이걸 뜻하는 거죠. 폐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O2죠. O2는 혈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각 조직 세포로 간다. HB가 O2를 갖다 우리 몸에 전달해줘야 되는데 공기 중에 O2 말고 뭐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 CO가 있으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우리가 질식해서 죽는 CO 중독이 되는 것도 얘기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맞죠? 다는 뭐가 돼요? CO2가 되는 거죠. CO2는 대기 중에 존재하며 빗방울에 녹아서 산성비 원인이 된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산성비의 원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황산이나 질산이나 염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pH 5.6을 맞춘 가스는 무슨 가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CO2예요. 그럼 CO2는 물에 녹으면 많이 녹으면 H이온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가 된다? pH를 다운시켜요. 내가 내 손을 잘 보라 했던 거죠. CO2가 물에 녹으면 pH가 다운돼요. 그 다음에 CO2가 물에서 날아가면 pH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대기 파트로 접근하느냐 물 파트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뭐가 돼요? 틀릴 수가 있어요. 누가 전공한 사람이 냈냐에 따라서. 그럼 대기 파트에서는 CO2를 우리가 산성비의 근원을 만든 5.6을 맞출 때 330ppm이 녹았다고 쳤을 때를 하면 이게 산성비 기준점을 맞춰놓은 것이 CO2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330ppm이 있다고 친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CO2 양이 많다. 우리가 400, 500ppm이 된다 그렇다면 pH를 다운시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산성비도 다운시키는 건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물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산성비의 원인을 황산, 질산, 염산 외에 CO2를 하기도 해요. 근데 대기 파트에서는 CO2를 산성비의 원인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CO2가 집중적으로 아주 우리가 500ppm, 400ppm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뭐가 되는 거냐면 많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산성비가 온다. 이렇게 접근하진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공개한 문제예요. 공개는 혼자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출제를 하면 2명, 3명 여러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대기 파트이기 때문에 CO2를 산성비의 원인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pH 5.6을 맞춘 가스는 무슨 가스? CO2 이꼴 우리가 이산화탄소지만 산성비의 원인이라고 보진 않지요. 산성비의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비 5.6을 맞춘 가스는 CO2고 여기다 안 써도 되죠. 쓰다 보게 되면 1시간에 20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를 본인들이 이해를 다 해야 돼요. 이론을 안 듣고 문제를 풀면 지금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문제 풀을 때 얘기하는 내용들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론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론을 완벽하게 들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외워진다는 거죠. 그거 이론을 듣기도 시간이 없으면 그냥 외워. 내가 얘기하는 거를. 그럼 이제 5.6을 맞춘 pH 5.6을 맞춘 정상비 맞춘 그것은 CO2가 330ppm 있을 때 그 얘기고 이것보다 더 다운시킨다. 이 다운된다는 것이 뭐가 돼요? 황산, 질산, 염산이라는 거죠. 이것이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는 거죠. 산성비의 원인은 H2S 서퍼 황산, HCNO3 질산, HCl 염산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답은 몇 번이라고? 4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그리고 참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설은 우리가 이 기본 1, 그 다음에 기본 2, 심화 듣는 사람은 심화 때도 만약에 기본 1에 있는 해설이 있다면 이거를 같이 볼 거니까 해설은 앞으로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문제풀이 다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끝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심화 모의고사 우리가 기본 1 기본 2, 심화 1, 심화 2 풀고 나서 모의고사 할 거거든요. 모의고사 할 때까지 앞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해설이 필요하다면 갖다 써먹을 거니까 반드시 보관하고 계시라고. 그럼 이제 10번 보자고. 10번은 서울연구사. 그 다음에 11번은 모든 지역 다 나요. 그리고 전남보건직은 맡아놓고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3번은 전북연구사. 그 다음에 특성화고 14번은 해경. 그 다음에 대구연구사. 대구연구사인데 아마 작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0번 보자고. 연구사 문제나 특성화고도 문제나 9급 문제나 7급 문제나 다 뭐가 돼요? 글자의 숫자가 길이냐 짧으냐에 틀리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10번 보자고요. 공기 조성 물질과 인체 영향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산소가 과다하면 산소 중독에 의한 생리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산소는 우리가 지금 대륙권에 있을 때 지금 대륙권은 0에서 11km지요.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 여긴 1기압이죠. 이럴 때는 약 1%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잠안병 걸리는 거 원리할 때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도 높아지지만 산소 농도도 높아져요. 산소 중독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아지지만 산소 농도도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비행기는 18에서 20km에 뜨는데 거기에 그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대륙권을 지난 거죠. 성층권이죠. 오존층 가까이 있는 거죠. 이때 산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게 되면 비행기 바깥에 산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실내 그 비행기 안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산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옳은 말이죠. 두 번째, 실내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 중추를 자극하여 호흡수가 빨라지고 10% 이상 농도에서는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뒤에 가서 설명할까? 지금 아까 O2 뒤에 가서 CO2 있으면 우리가 21을 산소 평균 기준하는 거죠. 그럼 10% 이하, 7% 이하, 반대로 10% 이상, 7% 이상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서 하나는 죽거나 둘 중에서 하나가 호흡곤란이 생긴다는 거죠. 산소 20일이에요. 20일 기준했을 때 우리가 10% 이하면 어떻게 되고 7% 이하면 어떻게 된다?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해요? 7% 이하가 더 위험하지. 이거는 사망을 해요. 질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지그재그 이거 뭐가 돼요? 질식사. 이거 뭐가 돼요?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모든 지역 다 나는 이 문장이 우리가 서울연구사는 우리가 좀 어렵지만 여러 문제를 합쳐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9급이나 특성화고 문제를 한 4개, 5개를 합쳐놓은 것이 서울연구사 또는 그냥 연구사들 특히 서울연구사가 더 까다롭게 내는데 여러 가지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2번 옳은 말이죠. 그래서 농도가 CO2가 증가되면 호흡 중추를 자극하여 호흡수가 빨라지고 숨이 차고 그 10% 이상이면 질식사난다.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는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결합하여 저산소증을 유발을 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HB가 있죠. HB가 뭘 갖다가 공급해야 돼요? O2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기 중에 CO가 있으면 얼른 가서 뭐가 된다? CO가 200 내지 300배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라는 거죠. 200 내지 300배가 강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를 공급 못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 외에 또 뭐도 있어요? NO죠. NO는 이 O2보다 몇 배가 강하다? 15,000 내지 2만 배가 강한 거죠. 그래서 15,000 그 다음에 내지 우리가 2만 배가 강하기 때문에 진짜 질식해서 죽는 것은 일산화질소가 있을 때라는 거죠. NO2예요, NO예요, NO예요. 그래서 우리가 CO하고 HB도 우리가 결합력이 강하지만 NO가 더 강하다는 거죠. NO2는 SO2와 비슷하게 기관지의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질소는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저산소증, 두통, 현기증을 유발한다를 뭐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NO 이래야 되는 거죠. 3번 틀렸죠. 질소는 잠소 또는 잠만병과 같은 고압 상태에서 중추신경에 마취작용을 한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들이 1.6겹 이상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보게 되면 잠만병을 유발을 해요. 그랬을 때 이때는 절대압을 뜻하는 거죠. 계산돼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4기압 정도가 되게 되면 마취작용을 하고 10기압이 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린 거다? 3번을 뭐로 고쳐야 돼요? NO2가 아니고 NO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실내 공간에 실내 공기 오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군집독은 해설이 있죠. 그럼 해설 다 중요 표시해놨잖아요. 군집독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모여있을 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물리적 변화가 무엇이냐? 뜻도 알아둬야 되고 화학적 변화가 무엇이냐?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학적이라는 건 물리적 변화고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라는 건 말 그대로 화학인데 합치면 이화학적 그러죠. 물리적 변화는 다 지금 묶어서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온도가 올라가죠. 습도가 올라가죠. 화학적 변화는 뭐가 되는 거예요? CO2가 올라가고 그쵸? O2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암모니아 가스 그 다음에 메탄 가스 올라가고 기타 가스 올라간다는 거죠. 해설 다 묶어 중요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 옳지 않은 거죠. 군집독은 실내 공기의 물리적, 화학적 조성 변화로 기인한다. 맞죠? 군집독은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불쾌감, 식욕부진이 온다. 맞죠? 세 번째, 물리적 변화는 온도 증가, 습도 증가. 맞죠? 화학적 변화는 CO2 증가, O2 감소, 악취 증가. 암모니아 가스 이르는 것들이 악취죠? 증가. 그 다음 메탄 가스도 올라가죠. 왜 메탄 가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뗄 때만 메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암모니아 가스 NH3 뿐만이 아니고 소화될 때는 CH4도 올라간다. 나온다. 방귀 낄 때 얘기했던 거죠. 맞죠? 5번은 실내 공기의 화학적 변화는 SO2는 황을 태웠을 때죠. 연소시켰을 때 SO2가 나오지 우리가 숨 쉴 때 SO2가 나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SO2 증가 때문에 틀렸고 CO2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취는 증가, 뒤는 맞고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 되는 거죠. 12번 쉬우니까 빨리빨리 가자고요. 1시간에 20문제 480문제를 내가 뽑았거든요. 4잔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2번 보자고. 군집독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옳은 거 저지래요. CO2 농도를 낮춘다. CO2 농도를 CO 농도를 낮춘다, CO2 농도를 낮춘다, CO2 농도를 낮춘다 그래야 되는 거죠. 따라 답 몇 번? 2번 되는 거죠. 그 다음 13번 공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죠. CO2는 실내 공기 오염 지표다. 맞죠? 그럼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 것은 왜 그래요?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죠. 그럼 CO2는 최대 허용 기준치가 몇 %다? 퍼센트로 날지 ppm으로 날지 나도 모르니 반드시 무엇을 알아두라 했었어요? 우리가 ppm 100만 분위를 알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1%는 몇 ppm이다? 1000ppm이다. 그런데 요즘은 ppm뿐만이 아니고 100만 분율뿐만이 아니고 1억 분율, 그 다음에 우리가 10억 분율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ppm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뭐가 1%는 1000ppm 알아두라는 거죠. 0.1% 이꼴 뭐가 돼요? 0.1%가 되니까 1000ppm이 실내 기준치 이꼴 최대 허용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번이 맞는 거죠. 두 번째, 석탄산 개수 시험에서는 장티푸스균을 가지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장티푸스가 따라 나오면 파라티푸스가 따라 나온다는 소화기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석탄산 개수는 높아야 좋은 거죠. 이것은 소독력의 지표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장티푸스
하고 무슨 균을 가지고 한 거예요? 포도상구균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소화기 할 때는 장티푸스가 나오면 파라티푸스가 나온다 그랬는데 석탄산 괴수할 때는 아니다. 우리가 소화기의 대표적인 장티푸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독해도 안 죽는 식중독을 생각하라. 그래서 포도상구균을 이용을 했다 얘기했던 거죠. 따라서 파라티푸스균 때문에 틀린 거죠. 포도상. 그러면 이거 틀렸네? 이렇게 찍찍 끊는 것이 아니고 왜 틀렸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티푸스를 지우고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포도상구균으로 써야 되는 거죠. 2번 틀렸죠. CO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없다. 200 내지 300배 강하다. 이래 되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석탄산균. 연구사지, 그렇지. 특성하고는 비슷하게 냈었는데 전북 연구사가 그러니까 여러 걸 합쳤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CO는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석탄산 개수가 낮을수록의 살균력이 효과가 있다? 아니죠. 높을수록 그런 거죠. 석탄산 개수는 분모가 뭐가 돼요? 석탄산화 희석배수. 분자는 뭐가 된다? 소독력이 희석배수. 그래야 되는 거죠. 3번 틀렸고, CO는 O2와 결합력을 촉진한다? 왜 O2와 촉진을 해? 답 틀렸지요. 그래서 1번 맞는 거죠. 14번은 아까 해경과 태구 연구사를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0.05% 내가 보니까 대구 연구사가 해경 문제를 이렇게 조금 바꿨던 것 같아. 그래서 보시자고. 0.05%에 우리가 보게 되면 ppm을 하래요? ppHM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트 퍼 100 밀리언 해가지고 우리가 보게 돼 1억 분율이냐 아니면 10억 분율이냐, 그 다음에 ppb 10억 분율이냐, pphm 1억 분율이냐, 아니면 100만 분율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맨 첫날 오면서 부록처럼 입동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ppm으로 냈으면 금방 알아들었고 많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뭐가 돼요? 1억 분율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일단 해설 한번 보실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ppm 100만 분율이죠. 분모의 동그라미가 6개가 있고 분자 1이죠. 100만 분율이라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 다음에 파트 퍼 밀리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ppHM은 우리가 파트 퍼 100 밀리언이 되는 거죠. 1억 분율이죠.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8승이에요. 그 다음 ppb도 알아두라는 거죠. 10억 분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파트 퍼 빌리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뭐가 된다? 9승이죠. 그럼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ppm은 항상이었단 말이에요. 100만 분율.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 pphm. HM은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뭐가 돼요? 8승. 1억 분율이죠. 그 다음에 ppb. ppb도 먹는 물에서 알아두라 했던 거죠. ppb는 우리가 10억 분율이에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9승이에요. 9승이라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퍼센트와 또 연결시켜야 돼요. 이걸 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1ppm은 우리가 보게 되면 1%는 10의 4 ppm. 바꿔 말하면 10,000ppm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외우라고 중요 표시했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동그라미 몇 개, 두 개 가는 거죠. 10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승. 우리가 1%는 10의 6승 ppHM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우리가 ppb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두 개가 아니구나. 두 개 잘못 얘기했네. 여기서 보게 되면 뭘 기준했을 때는 우리가 저거가 두 개가 되는 거냐? ppm과 ppHM을 할 때는 두 개지만 ppb는 한 개죠. 두 개 하면 안 되네. 우리가 ppm과 지금 ppHM을 할 때는 두 개가 커지는 거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반대로 말하면 두 개가 작아지는 거지만 ppb는 아니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는 10의 4승 ppm.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ppHM을 하면 10의 6승 ppHM. 그 다음 ppb로 하면 10의 7승이죠. 같이 알아두세요. 근데 지금 ppHM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0.05%는 우리가 일단 ppm으로 하면 만을 곱해주니까 500ppm.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하니까 6승을 하니까 6개, 동그라미 6개라니까 뭐가 돼요? 5만 pp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만이 되는데 모두 하나 알아두라고요. ppb까지. ppb로 하면 0.05%는 50만 ppb죠. 이거보다 안 써도 되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게 되면 같이 알아두시라고. 여기서 묻는 것은 양가는 네 번째 우리가 ppm, 여기서 100 pphm. 이것도 안 읽었지만 그 다섯 번째를 가지고 묻는 거죠. 근데 다섯 번째 옆에다가 1%는 1000ppm. 1000ppm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ppHM으로 하면 100만 pphm. 그 다음에 뭐가 돼요? 100만 다음에 동그라미 7개 있는 ppb. 이렇게 해서 같이 써놓고 외워두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답은 뭐가 돼요?
1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번. 15번을 보자고. 그래서 계산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암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15번은 여러 군데 났었네. 15번은 해경, 환경부, 특성화고 이거 비슷한 것들 인천에도 하면 비슷했던 것 같은 것 같아. 인천에서는 2번을 기준으로 냈었고 해경이 아마 그대로 이거 났던 것 같은 것이고 16번 환경부, 17번 충북, 18번은 부산과 특성화고 모든 지역 다 나잖아 이거. 그 다음에 19번은 경기. 그 다음에 15번 보자고. CO에 대한 일산화탄소에 대한 거를 묻는 거죠. 다 안 읽어요. 왜 그러냐면 다 읽다 보니까 실내 공간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읽다 보면 진도 못 나가요. 그래서 핵심만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보게 되면 1시간에 20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나도 다 보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들을 줄을 잘 치면 문제에서 시간이 절약될 거예요.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무색무취지요. 그 다음에 맞죠?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 내지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200 내지 뭐가 되는 거예요? 300배가 강하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모글로빈, 혈중 HB가 헤모글로빈이죠. 이거와 CO 농도가 20% 정도에서는 거의 임상적인 증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통이 오기 시작하죠. 20% 이상이면 뭐가 된다?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몇 퍼센트 이하일 때 우리가 임상 증상이 없다. 10% 이하일 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네 번째, CO 중독 치료에는 고압산소요법을 쓰는 거죠. 아까 이것이 이렇게 결합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합됐으니 갖다가 뭘 쏘는 거예요? O2를 강하게 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고압, 압력을 우리가 산소 농도를 높여가지고 탁 끊는 거예요. 그래서 HB랑 CO를 결합된 걸 탁 끊는 것이 고압산소요법이라는 거죠. 고압 산소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CO와 HB를 해리하는 것들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린 건데 이것이 이제 CO가 우리가 혈중에 얼만큼 있을 때 죽는 것인가 이것도 써놨죠. 해설 한번 보실래요? 15번에 CO가 혈액 속에 80% 헤모글로빈과 결합됐으면 죽어요. 그럼 10% 이하일 때는 무증상이고 운동하면 호흡곤란이죠. 따라서 우리가 3번은 20% 정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써놔야 되는 거예요? 10% 정도일 때 무증상이고 운동하면 호흡곤란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20%면 운동을 안 하더라도 두통, 앞머리 압박감, 그 다음에 피부 혈관 확장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0% 이상이면 죽지요. 따라서 CO 중독으로 사망하느냐 그러면 사망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17번, 16번 이제 우리가 보시자고 16번은 아까 설명했지요. 거기 CO는 다 설명했네. 16번 보자고요. CO2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죠. 무색무취 맞는 거 사실 여기까지 맞아요. 맹독성은 아니죠. 자극성도 아니죠. 그러면 아까 어디 갔어? 이거면 독성이다. 이거는 허용 기준치보다 많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색무취는 맞는데 맹독성도 아니고 자극성도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실내 공기 오염 지표죠. 그럼 실내 공기 오염 지표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무엇을 가지고 한다? CO2 농도 가지고 한다. 그럼 CO2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0.1% 이상이면 퍼센트로 날지 ppm 날지 나도 모르죠. 그 다음에 그래도 0.1% 이꼴 몇 ppm이에요? 1000ppm이죠. 1000ppm 이상이면 이것들이 이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해서 환기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CO2의 허용 기준치는 1000ppm이다. 이꼴 0.1%다 이르는 거죠. 그러면 1번 맞죠? 두 번째, 허용 기준치는 100ppm이에요? 1000ppm이에요? 1000ppm 이꼴 0.1%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0% 이상이면 호흡곤란이에요? 아니죠. 질식사를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7% 이하이면 호흡곤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틀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작업 환경에서 일산화탄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일산화탄소의 최대 허용 기준치는 작업 환경에서 CO의 허용 기준치는 50. 이것도 설명을 하나 줄 걸 그랬나 보구나. 환경 기준치에서 작업 환경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허용 기준치 발음이 안 되네. 최대 허용 기준치는 작업 환경법의 규칙에 있는 건데 맨 첫 번에는 100이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80이었다가 50이었다가 현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30이에요. 30이라고. 이거 떼살 줄 걸 그랬나 보네. 어디 뒤에 어디 가서 있을 텐데 우리가 작업장에서 일산화탄소 CO는 허용 기준치가 우리가 보기에 일산화탄소 작업 CO2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왜 일산화탄소를 이걸 하나 문제를 줄이려고 한 것 같으네. 여기서 CO 기준치는 일산화탄소
한 문제 줄이면서 거기다 놓은 거네. 그럼 CO와 CO2에 대한 것들 다 해야 되는 거네. 옳은 것은 일단 뭐가 돼요? 2번이죠. 근데 CO에 우리가 허용 기준치가 있죠. CO의 허용 기준치. CO의 허용 기준치가 있는데 CO2의 기준치가 있고 이거랑 혼돈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5번은 CO2와는 관계없는데 하나를 더 놓다 보니까 하는데 이것도 안 맞죠. 30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CO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호흡기와 관계가 먼 거 찾으라는 거죠. 그럼 CO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기관지 이런 것과 관계 있다? 아니죠. 따라서 일산화탄소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산화질소, 일명 이산화질소는 가장 상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SO2고 두 번째가 NO2고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산화질소는 호흡기와 관계 있죠. 그 다음에 이산화황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H2S가 잘라져서 SO2로 된다. 이런 설명했었죠. 이런 시간에. 따라서 황자 들어간 것들은 액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 기관지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PM10이라는 게 있지요. 이것들은 뭐가 된다? 호흡기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 매일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죠. 따라서 CO가 혈액과 관계되는 거지 그리고 산소 공급과 관계되는 거지 호흡기와 관계 있다? 아니라는 거죠. 답 몇 번? 1번 되는 거죠. 18번 호흡 곤란과 질식을 일으키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아까 설명했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산소는 이렇게 써놨을 때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쓰세요. O2가 있고 CO2가 있고 이거 설명이죠. 그래서 산소는 10% 이하면 호흡 곤란 그 다음에 7% 이하면 질식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0% 이상이면 질식사 그 다음에 우리가 7% 이상이면 호흡곤란 따라 답 몇 번? 5번 되는 거죠. 19번 불쾌지수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그랬죠. 그럼 해설에서 불쾌지수는 모든 지역 다 알아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톰슨이라는 학자가 1959년도에 또는 어떤 책은 56년 그런 것도 있는데 톰슨이 실내에서 미국에서 실내 사무실 오직 여름에 에너지를 얼만큼 떼야지만 적절한 것인가 그랬을 때 불쾌지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다? 구한한 거죠. 그럼 해설 보게 되면 실내에서 불쾌지수를 구하는 공식에서는 뭐만 고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와 그 다음에 뭘 얘기했다? 습도. 그래서 이것에 한 것인데 기온과 기습이죠. 기온이라는 건 온도를 뜻하는 것이고 기습이라는 건 습도를 고려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햇볕이나 바람은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는 바람도 불고 햇볕도 부니까 바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불쾌지수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맡아놓고 나는 공식이 있죠. 그럼 이제 이 맡아놓고 나는 공식이 톰슨이 얘기한 우리가 온도와 습도만 고려한 것이 그 밑에 불쾌지수가 있죠. 가로 열고 건고온도 더하기 습고온도 가로 닫고 섭씨가 있고 할씨가 있는데 우린 시험 대비에서는 맡아놓고 뭐만 난다고? 섭씨만 계산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는 거죠. 섭씨 곱하기 상수 0.72 더하기 40.6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불쾌지수가 이제 4단계로 나눠놨죠. 70이면 계산해가지고 70이 나왔다는 뭐가 돼요? 우리가 몇 퍼센트가 불쾌감을 느낀다?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50 증가되죠. 75다 그러면 50%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 80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0%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 85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불쾌 지수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식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화씨를 쓰는 것들은 이론 시간에서 했지만 화씨를 쓰는 것 여기도 있네. 실외 거, 이 실외까지 하면 우리가 답찾기에 문제가 되니 이거는 몰라도 된다 얘기했던 거죠. 그럼 왜 써놨느냐? 아, 이런 식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공식을 그냥 답을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는 1번씩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죠. 양가로 두 번째 70이면 10%, 75면 50%, 80이면 100%, 85면 견딜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9번에 와가지고 불쾌지수를 구할 때 반영이 안 되는 거 저지래요. 기온, 습도, 건고온도, 기류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기류나 기압 그 다음에 햇볕, 이꼴 복사를 고려한다? 안 한다는 거죠. 답 몇 번? 4번.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 났지만 지금 여기 두 번째 있는 뭐까지, 실외까지 하면 답이 없죠. 실외까지 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거기 기류도 있잖아 이러고 하면은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하고 우리는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건과 습과한 것만 하지 바깥에서 하는 건 안 써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성은 없다 이런 말 했던 거죠. 20번은 전북, 21번 서울연구사와 해경, 그 다음에 22번 해경과 경북연구사, 23번 경북연구사. 그럼 20번 보세요. 불쾌지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풍속은 쉽게 풍속이 꼴 바람이죠. 이거는 불쾌지수 설명에 큰 역할을 한다? 아니죠. 틀렸죠. 두 번째, 그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실내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옳은 말이죠. 겨울철에는 별 의미가 없다. 오직 실내에, 여름철 실내에서만 반영을 한 그 공식이라는 거죠. 옳은 말이죠. 복사요. 쉽게 햇볕을 고려했다? 안 했다. 그 다음 5번째, 밤이나 추울 때 적용한다? 안 한다. 이거죠. 따라 답 몇 번? 1번 되는 거죠. 그 다음 21번 보세요. 다음 중 기후 상태로 인한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나타내는 지수인, 쉽게 말하면 해경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불쾌지수. 불쾌지수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쾌감으로 옳은 걸 찾으시오 그랬어요. 불쾌지수가 80이면 10%가 느낀다? 아니죠. 100%가 느끼는 거죠. 80이면. 그 다음에 70이면 50%다. 70이면 10%다. 그 다음에 70이면 80이다? 틀렸다. 80이면 100이다. 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70이면 10%, 75면 50%, 80은 뭐가 돼? 100.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우리가 보게 된 85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따라 답은 몇 번에 옳은 것이다? 4번이죠. 22번.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학생이 30명이고 교실 내 온도가 아래와 같다. 박스와 같다는 거죠. 불쾌지수와 불쾌감을 느끼는 학생 수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불쾌지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가로 열고, 일단 가로 열고 뭐라는 거예요? 건고 더하기 습고 가로 닫고 삽시 곱하기 0.72 더하기 40.6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공식이 몇 번에 있었었어요? 아까 19번에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박스에 보니까 건고 온도 더하기 습고가 되니까 불쾌지수 DI 지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건고 더하기 습고 곱하기 0.72 더하기 40.6이죠. 그럼 여기 지금 건고가 박스에 뭐라고 됐어요? 21.3.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쓰지만 쓸 필요가 있다. 25. 뭐가 돼? 5예요. 그러면 대충 합치면 25 더하기 21이에요. 그럼 뭐가 된? 46이죠. 그러면 대충 한 4로 계산해봐요. 그래, 이것이 여기다 21, 25.5 해가지고 여기 보기에는 46이죠. 그러면 이제 한 5로 5, 7, 35. 5, 7, 35죠. 대충. 그리고 얼른 답을 보는 거예요. 5, 7, 35 얼른 보는 거죠. 그러면 5, 7, 35 해가지고 이것들이 한 뭐가 되나? 30, 한 뭐가 된다? 5, 7, 35가 5, 4, 20 해가지고 짜투리까지 다 볼 필요 없다. 내가 그랬지. 계산은 암산으로 하는 거라고. 암산으로 해서 얼른 뭘 보는 거예요? 계산식을 이제 암산으로 대충 해놓고 나서 답 단위가 어떻게 됐나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답이 75다. 그 다음에 25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80이에요. 그랬는데 80은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지요. 4로 하니까 4, 7이 28. 4, 7이 28에다 6이 있으니까 우리가 80이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대충 한 70 얼마가 되겠죠? 그럼 75하고 80 두 개밖에 없으니까 80은 아니라는 거죠. 80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75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75면 아까 했다시피 몇 %가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50%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50%가 느끼는데 30명 중에서 50%면 몇 명이에요? 15명이죠. 따라서 우리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짜투리까지 다 해가지고 4, 7, 28 그 다음에 여기서 4, 2, 8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늦지요. 그럼 대충 얼른 보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죠. 두 개 75랑 80이에요. 그럼 80에 더 가까워요. 짜투리까지 우리가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수점까지 80에 더 가까워요. 75에 더 가까워요. 75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암산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매일 계산기 두드리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고 시험장에 가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당황돼요. 그럴 때 우리가 계산이 불쾌지수 구하는 공식은 의외로 계산이 잘 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해보시라고. 그럴 때 그 소수점까지 다 두드리려고 하지 말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크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되더라? 75 정도 되죠. 그럼 몇 %다? 50%. 따라서 몇 명? 15명. 답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좀 잘 나요. 잘 난다고. 1번이죠. 해설 없지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3번. WBGT가 있죠. 이 공식도 얘기했죠. 설명에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왜 따랐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2차 대전 당시 1948년, 46년 이럴 때 2차 대전 당시 미군 병사들이 이제 고온의 장애를 입을 것 같으니 그럼 바깥에서 싸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안에 싸우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미군 병사들이 고온의 장애를 입는 어떨 경우에
고온의 장애를 입나. 이렇게 해서 구하는 식이 WBGT다. 그럼 온열평가지수 해설 보세요. WBGT는 뭐가 되는 거냐면 2차 대전 당시 미군 병사들에 대해서 고온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식이 뭐가 돼요? WBGT예요. 그럼 WBGT예요. 그 이론할 때 알려줬죠. 어떻게 오라고? 실외가 있고 실외는 태양이 있죠. 그런데 실내가 있죠. 실내는 태양이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태양이 없는 실외도 실내랑 같이 쓰는 거죠. 그럼 이걸 합분 우리가 실내든 실외든 다 합치면 1이에요. 그럼 일단 이 공식을 두 번을 써먹으면 되죠. WB하고 GT를 하는 거예요. 그럼 WB 0.7 WB 더하기 뭐가 돼요? 0.2 GT 더하기 드라이, 건조한, 하가 0.1 dB. 이것은 태양이 있는 실외 공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이 없는 실내와 실내와 태양이 없는 실외 똑같지요. 0.7 WB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0.3 GT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심화 가서는 뭐까지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작업장은 이 공식을 써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23번에서는 맨 첫 번에 고안을 어떻게 했었냐 이거죠. 그러면 고안을 미국에서 2차 대전 당시 미군 병사들의 고온 장애를 방지해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나라 산업장에서 더운 뜨거운 거 우리가 불 떼고 막 뜨겁지요. 이럴 때 고온의 장애를 막자고 이 공식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산업안전원에 관한 법들을 나중에 할 때 이런 것들을 WBGT를 공식을 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고안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자고요. 23번 보게 되면 WBGT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죠. WBGT는 2차 대전 당시 열대 지방에서 작전하는 미군 병사들에 대한 고온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옳은 말이죠. 두 번째, WBGT는 실외 0.7 NWB 0.7 NWB죠. 아까 N자를 모르고 공식에서 뺐는데 거기에 해설에 있으니 내가 말 헛한 거 0.7 WB가 아니고 NW 내추럴 0.7 NWB가 되는 거죠. 그래서 NW 내추럴자 쓴 거죠. WB 더하기 0.2 GT 더하기 0.1 dB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외죠. 실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내나 태양이 없는 실외 똑같죠? 0.7 NWB 더하기 0.3 GT 아까 내 해설을 풀 때 N자 빈 거 N자를 안 읊은 거를 정정해요. 집어넣어요. 0.7 WB가 아니고 N자 집어넣은 내추럴 넣은 거죠. 0.7 해설에 있는 거 맞아요. 아까 읊은 거는 모르고 하나 뺀 거예요. L자를 모르고 뺐다고. 말 헛한 거라는 거죠. 또 말은 0.7 WB라 그러는데 0.7 NWB가 맞나요? 이론 시간에서도 0.7 NWB라 그랬는데 이게 맞지. 해설에 읊은 걸 내가 하나를 모르고 안 읊은 거지. 빨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0.7 우리가 NWB 더하기 0.3 GT는 실외에 햇볕이 없을 때 실외, 그 다음에 실내가 되는 거죠. 옳은 말이죠. 그 다음에 WBGT가 실내가 0.7T예요? 아니죠. 다음은 몇 번이 틀린 거다? 4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24번 있고 25번 25번은 특성하고 26번은 해경 27번은 환경부 28번은 특성하고 24번 보자고 온열 종합의 지금 기출문제 안 불러준 것도 딴 데서도 다 놨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관련된 거 비슷한 곳에서 뽑아놓은 거지. 26번 보세요. 다음 중 온열 조건의 종합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마 서울보건소에서 공개했던 것 같구나. 첫 번째, 감각온도는 기온기류 기습 3인자예요. 기온기류 기습 3인자인데 바람은 무슨 풍이에요? 무풍. 0.1m/s가 가는 걸 무풍이라는 거죠. 습도는 몇 퍼센트? 포화습도 이꼴 100%.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인자 종합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 감각적으로 쾌적하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주는 온감을 말하는 거죠. 온감을 말하기 때문에 일면 체감온도다 또는 유효온도다 또는 실효온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온기류 기습 이 3인자에서 아는 것이 감각온도예요. 여기다 복사를 하나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된다? 온열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내가 쾌적하다 불쾌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온감을 말하는 것으로 체감온도 또는 유효온도 실효온도라고도 한다. 맞죠? 두 번째, 불쾌지수는 기후상태로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표시한 것인데 이 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조합으로 이루어진 온습도 지수라고 한다.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카타 온도계는 뭐가 되는 거야? 카타 온도계 최상능금 얼마다? 100F.
체하는건 뭐가 돼요? 95F. 그럼 카타 온도계는 실내 기를 측정하거나 또는 냉각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럼 카타 온도계는 일반 풍속계를 측정이 곤란한 불감기류. 불감기류라는 건 바깥에서 불어요? 안에서 불어요? 바깥에서도 불 수가 있지. 근데 안에서 불죠. 1초당 0.5m/s 이하를 불감기류다. 우리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감기류와 같은 미풍,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그런 미풍을 카타 냉각력 또는 카타 온도계 똑같은 거예요. 또는 카타 한단계 똑같은 거죠. 카타 냉각력을 이용하여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맞지요? 따라서 카타 온도계는 아까 체상능꼼, 체하능꼼도 알아두지만 불감기류 측정한다 또는 실내기를 측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냉각력도 측정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맞죠? 네 번째, WBGT는 고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 환경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도록 고안됐어요. 실내도 할 수 있지만 이거로 인해서 고안된 건 이제 고안을 묻는 거예요. 포커스가. 고안은 누구를 위해서 고안했다? 2차 대전 당시 미군 병사들의 고온에 방지하게 한 거죠. 따라 틀린 것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나 4번이다. 4번이 틀린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죠. 그 다음 25번 보세요. 25번은 기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죠? 기습. 그럼 습도 한번 보실래요? 습도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거를 습도라 그러는 것인가? 첫 번째, 습고 온도가 있고 비교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 이꼴 우리가 상대 습도 이꼴 뭐가 된다? 비교 습도가 있죠. 포화 습도가 있죠. 그럼 이제 습고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를 쟀을 때 어떤 것이 높게 나와요? 건고가 높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습고 온도는 건고 온도보다 항상 3 내지 5도가 낮아요. 그래서 습고 온도는 우리가 온도, 습도, 기류의 종합 작용에 의한 것이고 생물학적 의의가 있고 쾌적 상태에서는 건고보다 낮죠. 몇 도가 낮아요? 3도가 낮아요. 비교 습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식에서 쉽게 보면 되는 거죠. 분모가 비교 습도는 뭐가 돼요? 포화 습도. 분자는 절대 습도. 절대 습도가 어떤 것이고 포화 습도가 어떤 거냐면 포화 습도는 예를 들어서 이 교실 20도다. 그러니 꽉 찬 거 있죠. 그 다음에 절대 습도라는 건 뭐가 돼요? 20도에서 현재 있는 이 상태. 따라서 비교 습도는 분모가 포화 습도. 분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습도죠. 따라서 이거를 비교 습도 또는 상대 습도 그러기도 하지만 대기 습도 그러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보통 습도하게 되면 대기 습도가 40 내 70%가 쾌적하다 이럴 때는 비교 습도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 습도라는 것은 비교 습도, 우리가 습도를 표시할 때 비교 습도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이 쾌적하다 할 때 몇 퍼센트를 뜻한다? 40 내 70%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비교 습도라는 것은 1, 2방미터, 일명 현재 공기 이 교실이 따르면 꽉 찼을 때, 1, 2방미터 꽉 찼을 때가 분모로 가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대기에 있는 습도. 그래서 포화 습도에 대한 뭐가 수증기에 대한 다음 줄 현재 이 공기에 있는 습도 하면 공식이 포화습도분의 분자 절대습도 곱하기 뭐가 돼요? 팩이 된다는 거죠. 그럼 포화습도는 꽉 찬 것이고 절대습도는 현재 공기 있는 것 따라서 비교습도라는 건 분모가 포화습도, 분자는 절대습도인데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를 한다? 대기습도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25번은 뭐가 되는 거냐면 습도에 대한 문제 이꼴 기습 똑같은 거지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공기 건습 정도를 가장 잘 표시하는 것은 절대습도다. 공기 우리가 건습 정도를 잘 나타내는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절대 습도예요? 아니죠. 아까 뭐라 썼어요? 상대 습도. 그래서 우리가 상대 습도 이꼴 비교 습도 이것이 대기 습도라는 거죠. 40 내지 70%가 쾌적하게 느낀다는 거죠. 만약에 30이다. 그럼 40 이하가 되니까 뭐가 20이다. 그러면 건조하다는 것이고 40 내지 70. 근데 학교에서는 80까지 보니까 만약에 85다 그러면 너무 습한 것이고 20이다 그러면 건조한 것이죠. 그래서 공기의 건습 정도를 가장 잘 표시하는 것은 절대 습도를 표시해요? 상대 습도를 표시해요? 상대 습도 이꼴 우리가 비교 습도를 표시하죠. 1번 틀린 거죠. 두 번째, 하루 중 습도 변화는 대체로 기온의 변화와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예요. 온도가 높을 때 오후 2시에는 습도가 낮죠. 근데 해가 지면 온도가 다운되니까 습도가 높아지는 거죠.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측정 도구는 습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우구스트 건습계예요.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뭐 때문에 틀린 것인가? 수온 한 단계 이꼴 수온 온도계는 앞에서
기온을 측정할 때는 폐겹성 안에 수온 온도계를 놓고 몇 분간 잰다? 2분간 잰다. 그럼 기온을 측정할 때는 수온 온도계 이꼴 수온 한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 잴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수온 온도계는 뭐 할 때 쓴다? 온도 측정할 때죠. 그런데 아우구스트 건스겐 맞는데 뒷말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4번이죠. 포화습도는 공기 1, 2박미터 중에 함유한 수증기 한계죠. 답 몇 번? 4번이죠. 그 다음 26번 보세요. 거기 뭘 구하라는 것인가? 첫 번째 중간에 절대 습도가 20 수온주 밀리미터죠. 그래서 미리미리 HG죠. 그 다음 포화습도는 80 수온주 밀리미터예요. 작업장 습도, 작업장 습도나 바깥의 습도나 그럼 공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모에 80, 분자는 뭐가 돼요? 20. 그런데 우리가 퍼센트로 해야 되니까 곱하기 뭐라 하면 된다? 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암산으로 나오네. 1은이 248, 4, 2, 8, 4, 5, 20. 암산으로 몇 퍼센트가 나온다? 25%. 그럼 우리가 40 내지 70%가 쾌적하다고 느끼지만 학교 보건법에서는 30 내지 80까지도 보게 돼요. 근데 25가 나왔으니 건조한 거죠. 따라서 뭐가 된다? 건조하다. 이거 해경인데 해서 써놨죠? 그래서 됐고. 그럼 이제 26번까지 했죠? 10분 쉬었다 27번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